네, 안녕하세요. 리니아빠입니다. 네,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전강 후약이라고 하죠. 오늘처럼 빨간불로 신나게 시작했다가 끝나고 보니까 1%가 하락해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21선 지지선을 내려서 좀 불안하게 만드는 월장을 그렇게 마감을 한 것 같고요. 15만원까지 열어두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SK바이오팜이 16만원 초반대로 내리면서 저도 그냥 한 주 더 한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주주로서 저는 이제 SK바이오팜 주주입니다. 그 주주총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셀트리온만 한 세네 번 가봤는데요, 다들 나오셔서 저한테 인사해 주실 때 느낌이 좀 오묘해요. 이런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 직원으로 입사하면은 맨날 이게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주주가 되니까 그 모든 기라성 같은 분들, 대단하신 분들, 사장, 회장, 임원들 다 겸손하게 인사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참 매력이 아닌가, 참 놀라운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라는 거, 주주라는 사람, 그 회사의 주인, 회사의 주인의 어떤 그 증표예요, 주식은. 그래서 그 회사와 동행한다라는 거죠. 네.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같이 동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말에 와이프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B2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빚내서 투자한다. 근데 사실 시장이 상승장일 때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인 겁니다. 그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조정 혹은 하락을 맞이했을 때 그 뒷감당을 못해요. 네.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증대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하락할 때는 손실률이 증대되고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주식 투자, 저도 2013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2012년 13년 그쯤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한 7년 8년 됐는데, 깡통이 된다라는 개념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주식을 투자해서 하한가, 점하한가를 받아도 그때 맨 처음 초기 때는 마이너스 15%가 상하한가였거든요. 근데 몇 년 전 30% 상하한가 제도로 바뀐 거고요. 시간외에서도 이제 그것도 더 지금 5%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한 10%까지 이렇게 바뀐 거고,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하한가 한번 맞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한 번 더 맞으면 마이너스 60%. 물론 이제 복리 개념 같은 게 있어서 30%, 100만에서 30% 마이너스 하면 70만원, 그 다음 70에서 30하면 73, 47, 28, 73, 21 해서 50, 49 이렇게 하한가 두 방 맞으면 이제 마이너스 50%? 맞나요 이거? 하여간에 할액률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깡통을 차는 것까지는 어렵거든요. 점 하한가 이렇게 두 방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보통 하한가 한 방 나오면 그 다음 반등 나오고, 그러면 이제 털고. 그런데 이 빚내서 투자했을 때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든 몇 주를 갖고 있든 그 증거금 140%인가요? 120%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가진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그냥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깡통이 되고, 심지어 나가서 빚더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냥 한 방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아시듯이 재미있게 투자하다가, 그리고 수익률이 극대화되다가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주식 격언 중에서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주는 건데, 이제 머리 끝에 있는 머리카락 끝에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작전의 끝에 마지막 불나방이 돼서 점하한가, 점상한가는 좋지만 점하한가는 인생이 뭐 그렇게 손절 뭐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를 지금까지 써본 적도 없고요, 쓰지도 않고, 레버리지만큼은 B2만큼은 좀 초보 투자자가 할 건 아니다. 초보 투자자는 좀 경험을 쌓고, 저도 3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 뭐 몇 달간 하다가 100만원 뭐 그렇게 늘려나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일을 하면서 펀드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펀드를 한 3년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막 20% 30% 되다가 5년 7년 넘어서 플러스 이제 5% 7%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펀드도 그 시점이, 진입하는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 뭐 예를 들어 뭐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련된 펀드다 그러면 코스피가 오르면 그 펀드도 같이 올라요. 근데 뭐 인버스 펀드다 이러면 내려야지 그게 돈을 벌어요. 코스피가 내려야지. 인버스는 돈이 코스피가 내릴 때 내린다에 베팅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공매도나 이런 뭐 선물 옵션 이런 쪽으로 주식으로는 없는데, 이제 인버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지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나는 코스피가 올라도 돈을 벌고 싶고 내려도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 인버스에 얼마간의 자금을 투자해서 내려도 돈을 벌게끔 해 놓으면은 해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펀드에서 뭐 삼성과 관련된 펀드다 그러면 삼성그룹 주식들이 오를 때 평균에서 에버리지 뭐 내가지고 오르면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수수료는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펀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펀드든 뭐 베트남 펀드든 그 시장이 오를 거라든 어떤 그런 생각과 판단, 이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당황했죠.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할 때 펀드를 가입하고 3년 5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20% 30%가 된 그 기분, 뭐 내가 B2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도 잘해보려고 그렇게 적립식으로 몇 년을 투자했는데, 뭐 저는 주거래은행이 신한인데 뭐 어쨌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펀드도 그냥 펀드니까 뭐 다 되겠지, 펀드 매니저가 잘 해주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의외로 주식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펀드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랑 주식에 대한 이해, 주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알려면 또 주가, 주식, 투자, 주주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장황했는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B2는 초보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좋은, B2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레버리지라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에 가서 아니면 중반 이후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리스키하다. 왜냐면 이자도 내야 되고 마이너스로 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전설적인 사람들도 끝에 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그 이름들은 한번 공개를 하고, 그리고 펀드 투자도, 펀드에 투자할 때도 펀드 매니저를 신뢰할 수 있지만서도 그 시장에 진입하는 그 상황, 그 마켓 타이밍, 뭐 밸류에이션, 어떤 뭐 관련된 회사들 주가 상황, 이런 거를 알고서 펀드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돈을 고양이한테 생선을 못 맡기겠더라고요. 저도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덤볐을 때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겠지 했는데, 결론은 처참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카카오 원택 회사로는 카카오는 조금 오르고 네이버는 좀 하락했는데, 시간 외에 보니까 약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 외에 한 주 네이버 담아봤는데 원택 회사들이 아직은 힘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하늘 찍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한번 같이 정말 투자하시면서 한번 주주가 되고 동행하는 투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신처럼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 공매도가 연장이 돼서 좀 우호적이고 좋은 건 맞는데, 뭐 성장주도 제가 갖고 있지만 은근히 통신주나 바이오주는 내수주에 가까워요. 그래서 시장이 막 탄력 있고 막 트로이카 막 잘 나갈 때는 사실 차화정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나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방어적인, 패시브적인, 수동적인 이런 산업군이나 섹터가 그래도 좀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땡스 투 갓. 감사합니다.